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갑자기 입원했습니다. 낯선 간병인에게 맡길 수 없어 엄마나 아빠가 회사까지 쉬고 병원에 같이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입원하셨습니다. 자식이 직접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밥 챙겨드리고 화장실도 도와드리고 밤새 옆에 있어 드립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간병했으니까 간병비 보험금이 나오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에서 보는 간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간병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이 보험에 간병비를 넣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님, 부모님의 과중한 의료비 때문에 간병비 보장을 고민하는 분, 이미 간병비 보험에 가입했는데 가족이 직접 돌봐도 돈이 나오는지 궁금한 분, 그리고 병원 입원 후에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모르는 분,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최소한 이건 구분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내 보험은 간병인을 써야 나오는 보험인지, 가족이 직접 돌봐도 나오는 보험인지, 입원만 해도 하루씩 돈이 나오는 보험인지,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 병원에서 밤새 돌봤다고 해서 모든 간병비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왜 헷갈리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간병이라는 말과 보험에서 쓰는 간병이라는 말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가족이 옆에서 밥 챙겨주고 약 챙겨주고 화장실도 도와주고 보호자로 계속 있으면 당연히 간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간병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렇게 봅니다. 약관에서 정한 방식의 간병이었나요? 돈을 내고 간병인을 썼나요? 그 사실을 영수증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가족 간병도 인정되는 특약인가요? 즉, 보험사는 마음고생이나 가족의 수고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입한 특약의 조건을 봅니다. 여기서 특약이란 말은 보험 안에 들어있는 작은 보장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에서 치킨만 시킬 수도 있고 감자튀김이나 콜라를 추가할 수도 있죠. 보험도 비슷합니다. 기본 보험만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보장을 하나씩 추가해서 넣습니다. 그 추가된 보장 항목을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병비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안에 들어있는 특약이 다르면 돈이 나온 조건도 달라집니다. 간병비 관련 보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간병인을 실제로 썼을 때 나오는 보험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돈을 내고 간병인을 불렀을 때 나오는 보장입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 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불렀고 하루에 얼마씩 비용을 냈고 그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런 보험은 가족이 직접 병원에 있었다고 해서 바로 돈이 나오는 구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보험은 가족이 고생했느냐 보다 간병인을 실제로 고용했느냐를 보는 보험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병을 인정하는 보험입니다. 이건 가족이 직접 돌본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장해주는 형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가족이면 무조건 된다가 아닙니다.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르고 상품마다 이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보험에 가족 간병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입원 일당입니다. 입원 일당은 간병인을 썼는지 가족이 돌봤는지를 따지는 게 중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입원입니다. 입원 일당은 입원한 날짜 수에 따라 하루 얼마씩 나오는 보장입니다. 예를 들어 입원 일당이 하루에 3만 원이고 5일 입원했다면 단순 계산식으로 15만 원이 나오는 식이죠. 물론 실제 지급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이 입원 일당을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입원했을 때 낯선 간병인을 부른다기보단 부모가 직접 병원에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직접 간병할 가능성이 높은데 간병인을 실제로 써야만 나오는 보험만 준비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 보험을 볼 때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만 합니다. 간병비가 있나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입원했을 때
부모가 직접 간병해도 돈이 나오는 구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아이가 입원했을 때 보통 부모가 간병을 하기 때문이죠. 아이가 어리면 부모가 옆에 있어야 안심을 합니다. 부모도 낯선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기 어렵습니다. 결국 엄마나 아빠가 일을 실고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직접 돌본 시간으로 돈이 인정되는 보험인지 아니면 간병인을 따로 고용해야만 나오는 보험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아 부모님들은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간병인을 실제로 써야만 나오는 특약인지. 둘째, 부모님이 간병을 해도 나오는 특약이 있는지. 셋째, 입원 일당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이 세 가지를 보시면 훨씬 현실적인 보험 구성이 됩니다. 간병인을 부를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간병인 사용 중심으로만 준비를 해두시면 막상 아이가 입원을 했을 때 생각보다 도움이 덜 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입원 일당이나 부모 간병이 가능한 특약이라면 부모가 직접 간병하며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이 간호간병 서비스는 병원에서 간호 인력이 환자를 직접 돌봐주는 병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가족이나 개인 간병인이 해야 할 일을 병원 안에서 도와주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있었으니까 간병비 보험이 나오겠지? 그런데 이것도 무조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병인 사용 보험에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개인 간병인을 따로 고용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내 보험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따로 보장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인 간병인을 불렀다면 개인 간병인 사용 보장, 가족이 직접 돌봤다면 가족 간병을 인정하는 보장,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라면 통합 서비스 전용 보장, 이렇게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입니다. 어떤 병이나 사고 때문에 입원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두 번째는 입퇴원 확인서입니다. 언제 입원했고 언제 퇴원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보험금은 입원한 날짜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 내역서입니다.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떤 비용이 나왔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여기까지는 병원에서 비교적 자주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간병인을 실제로 썼다면 추가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간병인 사용 영수증,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간병인 사용 확인서 같은 자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간병인을 썼고 돈을 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반대로 가족이 직접 간병한 경우에는 업체 영수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내 보험이 가족 간병을 인정하는 특약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구 서류는 내가 어떤 보장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고객센터나 담당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청구하려는 게 간병인 사용 보장인가요? 간병인 지원 보장인가요? 가족이 직접 간병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 특약인가요? 필요한 서류를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서류를 2번, 3번 때려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병비 보험은 누가 옆에 있었느냐만 보는 보험이 아닙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간병을 인정해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간병인을 실제로 써야 나오는 보험인지, 가족이 직접 돌봐도 나오는 보험인지, 입원만 해도 하루씩 나오는 보험인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도 보장이 되는지, 이 4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 입원 때는 부모가 직접 병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보험이 간병인을 실제로 고용해야만 나오는 구조라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보험금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험증권을 보실 때 어려운 말 다 보려하지 마시고 우선 이 단어들만 찾아보세요. 간병인 사용일당, 가족간병 사용일당, 입원일당,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 이 단어들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만 확인해도 내 보험이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지 훨씬 잘 보이실 겁니다. 보험은 많이 들어두는 것보다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게 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든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 활용을 잘 못할 뿐. 지금까지 보장곰곰이 손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